요즘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러한 증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단순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별일 아니게 생각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원인들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러한 증세가 무엇이고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건강 정보 장금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져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러한 증세가 바로 수족냉증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족냉증은 단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라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차가운 배. 따뜻한 음식이나 차를 마시고 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반대로 소화가 안 돼서 체하게 되면 손부터 차가워지는데요. 우리 몸의 중앙부인 배에는 소화계통의 한 부분인 위장관이 있어요. 이곳은 중앙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난방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의 끝부분에 있는 손과 발까지 난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차가운 배입니다. 배가 차가우면 수족냉증은 물론 소화도 안 될 뿐더러 허트림도 자주 나고 입냄새도 심하게 나곤 하죠.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핫팩이나 찜질팩을 사용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뱃속에 있는 위장관에 불을 지펴줘야 합니다. 둘째, 열순환. 수면 시 머리는 차갑고 다리는 따뜻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의학에서는 가장 건강한 상태를 두한종열이라고 합니다. 즉,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한다는 말이죠. 반대로 막힌 열순환으로 인해 위로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상열화한 상태가 되면 수족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열화한 상태가 되면 배나 자궁 손발은 차가운데 위쪽인 얼굴은 열이 나고 가슴도 답답한 상태가 됩니다. 때로는 잦은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나 임신,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좋은 열성식품인 계피나 생강을 끓여서 많이 드실 텐데요. 상하축의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 이러한 분들은 함부로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체액과 혈액 부족. 체액은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체액 즉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신체의 수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체액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변비가 생기며 특히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도 끈적해지기 때문에 말초신경 부위까지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며 더 나아가 전신 피로와 체력 저하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부족으로 인한 빈혈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액의 주요 성분인 적혈구가 부족하면 신체의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손과 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거죠.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수분 섭취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말초혈관. 말초혈관은 신체의 말단에 위치한 작은 혈관들로 이 혈관들이 수축되거나 막히면 혈류가 감소해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의 노화,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이유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동맥 경화는 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와 발의 혈관이 좁아지면 발이 차가워지거나 저림,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족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병행하시면 수족 냉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배가 차가워서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신욕이 좋습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의 물에 명치 아랫부분까지 담가서 20분 정도 있으면 되는데요. 이는 위장으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어 배가 따뜻해지는 효과로 소화불량에도 좋으며 위장관에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팔은 물 밖으로 빼고 있어야 온도 차이로 인해서 혈액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일주일에 2, 3회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방법도 내 상태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발이 차가우면서 열이 위로 오르는 상열아한 증이신 분들이나 체액 부족으로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반신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나면서 탈수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족 냉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분들은 반신욕 대신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족욕을 하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위에 쏠려있던 피가 아래로 내려와 순환하기 때문에 열순환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이 있는데요. 편안히 앉아서 족욕을 하시면서 새끼손가락 쪽에 손목 안쪽을 지그시 눌렀다 떼고를 반복해주는 건데요. 여긴 신문혈이라는, 즉 정신이 통하는 문이라는 혈자리로 스트레스와 우라가 치밀어 가슴이 답답할 때 마음의 채기를 내리는 혈자리입니다. 평소에도 TV를 보시거나 휴식을 취하실 때도 해주신다면 머리가 맑아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체액과 혈액 부족으로 인한 수족 냉증은 먹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기상 후 따뜻한 물 반, 찬물 반 섞어서 드시고 이뇨 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 대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붉은 고기, 조개류, 간과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혈액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시고 대추와 생강을 함께 넣어 달인 물을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초혈관에 문제가 있어 수족 냉증이신 분들은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이 힘드시다면 간단한 방법으로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누워서 팔과 다리를 올리고 마치 감전된 것처럼 마구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말초혈관을 자극해서 모세혈관의 밀도를 높여주어 매일 꾸준하게 하신다면 수족 냉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수족 냉증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수족 냉증은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며 차가운 배, 열순환, 체액과 혈액 부족, 말초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알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